네,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 프로그래밍에서 배열 부분, 메모리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1차원 배열, 배열의 연산, 다차원 배열, 그리고 숙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과서 범위는 8장의 배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배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배열은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레이죠. 어레이. 자, 이 어레이는 동일한 형태의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상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인티저 A1 이렇게 인티저 A2 인티저 A3 이런 식으로 식별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식별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한 거는 자, 앞에서 보면은요. 인티저 A1, 인티저 A2, 인티저 A3 이렇게 있으니까 동일한 인티저 타입이고 요 인덱스만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동일한 자료형, 요게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면 이거를 뭐 시퀀스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인티저 A1, 인티저 A2, 인티저 A3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요 동일한 타입이라고 보고요. A1, A2, A3를 가리키게 돼요. 이게 연속적인 메모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1, A2, A3 요 세 개의 식별자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제 기억력에 제한이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전부 다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동일한 자료형이 이제 나열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거를 그냥 처음 위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번째로 이동할 건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보자 이렇게 한 게 이제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 배열의 속성을 보게 되면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퍼시티가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자료형과 사이즈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이죠. 자, 동형의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이 이제 배열입니다. 동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같은 형태, 영어로 이야기하면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형의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고 메모리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메모리를 뭉텅이로 이게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뭉텅이로 하나 이게 할당을 합니다. 이 뭉텅이로 할당을 하면서 얘를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쪼개서 사용할 것인가. 요게 지금 배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티저 타입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 자료형하고 크기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료형이 인티저 타입이면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4바이트예요. 그런데 어레이가
이제 보게 되면은 보유할 수 있는 메모리 요소의 최대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곱하기 이 뭐로 예를 들면은 5개를 했다고 이렇게 치죠. 자, 이렇게 5개를 하면은 총 20바이트만큼의 공간을 할당을 해 놓는 겁니다. 20바이트만큼요. 그 다음에 이 20바이트를 이제 5개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은 배열의 속성에 따라 서 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용적과 그 다음에 자료형을 이제 2개를 곱해주면 요 2개를 곱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할당된 총 메모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떤 시점에 존재하는 요소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어떤 시점에 존재하는 요소의 수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메모리 상에서는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가비지 밸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죠. 용적이 8이고 크기가 7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인티저 타입으로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했고 요게 우리 4바이트라고 이렇게 보고요. 용적이 8이니까 총 3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됐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크기 사이즈는 지금 2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28바이트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4바이트는 놀고 있는 거예요. 이 4바이트가 놀고 있는데 이 4바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의 그 메모리 크기이죠. 메모리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노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죠. 유휴 공간이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는 인티저만 하니까 4바이트이지만 우리가 클래스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배열을 선언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효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메모리를 공간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메모리를 할당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할당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동적 할당에 대한 부분이고 포인터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더블 타입 지금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용적이 6이고요. 크기는 4개, 4개만 들어가 있으니까 4개고 여기에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 들어가 있지는 모르겠지만 가비지 밸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본 것처럼 그 서클의 타입도 객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생성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배열을 할당을 하는데요. 메모리가 연속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속적인 공간인데 우리가 이 메모리 공간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제 부여한다고 했었죠. 이 주소를 부여하면은 요 각각의 위치마다 공간에다가 주소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건데 컴파일러에서 메모리를 딱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메모리를 딱 할당해요. 이만큼 뭉텅이를 할당해요. 그 다음에 얘를 주어진 타입으로 쪼개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자,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덱스를 가지고 엘리멘트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지 되겠죠. 자, 이 선언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메모리 공간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메모리 공간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컴파일러가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서 실행과 동시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메모리 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써보죠. 할당해야 하는
메모리 크기를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의 요소를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컬리 브레이시스를 써가지고 이 처리를 하는데 집합을 나타내죠. 수학에서요.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 자체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메모리 상에 이제 그 원소들을 넣는 거잖아요. 자, 원소를 넣는 것. 지금 원소를 관리하고 싶은 건데 요거 자체가 사실상 그 수학에서 본다면 집합을 관리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이제 배열로 메모리를 관리할 때 이제 집합의 기호처럼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초기화를 해줄 수 있게끔 개념을 이제 부여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언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봐보죠. 맨 처음에는 요소의 자료형이 나와요. 요 엘리멘트라고 하죠. 배열의 요소입니다. 배열의 엘리멘트. 자료형이고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형을 가지고 지금 배열이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요. 요 배열의 용적인데 이 용적이 이만큼 이게 개수죠. 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숫자와 수와 이제 서수의 개념이 이렇게 있죠. 수는 1, 2, 3, 4, 5. 서수는 하나, 둘, 셋, 점점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엘리멘트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이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우리 서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트를 카운팅을 하는 거죠. 0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용적이 이렇게 있고 용적에서 보면은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곽가로라고 하죠. 그래서 요 곽가로 안에다가 용적 개수를 넣어주면 여기 자료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료형. 요 자료형의 사이즈. 자, 그래서 메모리가 얼마만큼 할당되느냐? 사이즈 오브 자료형 곱하기 이제 용적 엘리멘트 개수 요만큼이 메모리가 총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입니다. 자, 변수 선언하는 거랑 비슷하죠. 변수는 이제 식별자인데 여기서도 배열에 식별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 식별자는 아주 유니크한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자, 서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제 서수 개념으로 이제 엘리멘트를 접근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생성을 하는데 서수 개념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접근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요거는 다음 장에 다다음 장에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선언된 메모리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얘기했죠. 사이즈 오브의 타입. 이 사이즈 오브는 이제 함수죠. 키워드인데 주어진 타입의 이제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32비트 머신을 사용하면 4바이트 인티저가 4바이트가 되고 64비트가 되면은 8바이트가 되는데 요 사이즈 오브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타입은 주어진 타입이고요. 캐패시티는 용적이었습니다. 자,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적 마이너스 1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하려다 말았던 내용입니다. 자, 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할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덱스가 왜 0인가? 자, 이게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요소를 서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를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엘리멘트. 자, 요거 제가 써볼게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1, 2, 3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요소를 공간 개념으로 접근한다 라는 말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0, 1, 2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적 마이너스 1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요소를 공간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배열의 이름 있었죠. 이 이름은 아주 유니크한 아주 특수한 식별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열이라는 거는 기본 주소를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본 주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모리를 연속적으로 할당을 하고 그걸 쪼개서 쓴다 이렇게 쓰죠. 자,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배열의 이름은 특수한 식별자인데 이 배열의 이름은 기본 주소, 그러니까 배열이 시작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써볼게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이 시작하는 메모리 주소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공간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주소값 시작 위치부터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엘리멘트의 크기만큼 공간을 할당받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레이 뭐 이렇게 해서 0이라고 하면 요 어레이는 메모리 공간의 시작 위치, 요 위치 이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0은 이 시작 위치에서 시작해서 0번째 여기 0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0 요게 이제 주소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공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레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멘트가 요소가 하나 이제 할당됐으니까 그 다음 위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이즈가 되죠. 사이즈 오브 타입 만큼 메모리가 할당되고 나머지 또 이게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배열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 주소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도 썼네요. 주소 값이랑 그 다음에 쪼개서 쓴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소 값, 그 다음에 쪼개서 쓴다. 자, 초기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랑 다 동의합니다. 자, 프리미티브 타입, 뭐 유저 디파인드 타입. 자, 요것도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할당을 하고요. 메모리 할당하는 법, 할당하는 법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언하는 거. 선언하면서 메모리 할당하죠. 선언하면서 할당을 하는데 할당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법. 그 다음에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용하는 거는 공간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값으로 쓸 거냐. 소멸하는 거는 이제 우리 배웠던 게 스코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 인티저, 더블, 캐릭터 다 동일한 거고 유저 디파인드 타입 클래스, 스트럭트 이런 것들, 이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선언을 했고 메모리 할당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초기화하는 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명시적으로 초기화하는 거, 암묵적으로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초기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상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문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되고요. 이 문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문법을 하게 되면은 알게 되면 좀 더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 좀 수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를 딱 봤을 때 깔끔하고 그다음에 컴팩트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초기화할 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인티저, 스코어, 캐패시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const integer capacity 이렇게 하는데 이 const integer capacity라고 했을 때만 이렇게 용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 앞에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const를 안 붙이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당이 안 됩니다.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되는 순간에 컴파일러에서 지정한 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는 건데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을 그냥 딱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할당을 딱 해버렸는데 근데 변수가 오면은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할당되는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메모리 할당하는 양이 달라진다는 말은 실행 시간에 메모리 크기를 결정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원래 못 들어와요. 여기 영적 부분에 변수는 못 집어넣는데 이 앞에 const가 붙으면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값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 형태로 지금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객체에 대해서도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주면서 이제 할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초기화하는 것은 용적을 지정하지 않고 초기화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어차피 원소 나열법을 통해 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용적을 지정하지 않아도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초기화하는 값이 배열의 용적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 보면 선언에 대한 거, 메모리 할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초기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 공간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값으로 쓸 거냐,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한 거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프리미티브 타입도 그렇고 배열도 그렇고 이 메모리 공간에 딱 할당했으니까 그거를 삭제를 하면 그대로 이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열의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공간으로 쓰는 부분들, 값으로 쓰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첨자 표현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ubscri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위 표현식으로 하는데 자, 변수 식별자 이름 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주면 요소를 이렇게 주는데 이 요소가 left side에 있으면 그 공간이고 right side에 있으면 이제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첨자 표현식 서브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인덱스 요 각가로죠. 이 각가로 대괄호 안에다가 요소 값을 접근할 수 있게 인덱스를 부여를 해주는 건데, 자, 값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금 사실상 세 번째죠. 자, 세 번째 엘리멘트를 이제 접근할 때, 자, 요 두 번 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